요즘 편의점에서 껌 한 통 사면 1,500원입니다. 커피 한 잔은 5,000원이 넘죠. 그런데 다이소는 아직도 1,000원짜리 물건을 팝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가격이에요. 다이소 가서 물건 사신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이 가격표는 2006년에 정해진 거예요. 20년 가까이 똑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싸게 파는 곳은 남는 게 없어야 정상입니다. 물가는 2배 넘게 올랐는데 가격은 그대로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다이소의 영업이익률은 9.35%예요. 이마트 0.16%, 쿠팡 1.46%를 완전히 압도하는 수치죠. 가장 싸게 파는 곳이 가장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가격은 안 올리는데 돈은 더 번다? 도대체 다이소는 어떤 마법을 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1,000원짜리 팔아서 진짜 얼마나 남는지 낱낱이 계산해 봅니다. 두 번째, 다이소만 쓸 수 있는 비밀 무기 4가지를 파헤칩니다. 세 번째, 다이소가 앞으로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다이소의 돈 버는 구조가 완벽하게 이해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다이소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2024년 다이소 매출은 3조 9,689억 원입니다. 4조 원 턱 밑까지 왔어요. 전년 대비 14.7% 성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입니다. 3,711억 원. 1년 사이에 41.8%나 뛰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교를 해볼게요. 이마트 영업이익률 0.16%, 쿠팡 1.46%입니다. 다이소는 9.35%예요. 이마트보다 58배, 쿠팡보다 6배 이상 높습니다. 가장 싸게 파는 곳이 가장 많이 남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되더라고. 다이소의 성장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1년 다이소 매출은 204억 원이었습니다. 동네 중소기업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07년에 1,000억을 찍습니다. 2014년에 1조 원을 돌파하고 2019년에 2조 원, 그리고 2024년에 4조 원 코앞까지 왔습니다. 23년 만에 200배가 커졌습니다. 5년마다 매출이 2배씩 뛴 거예요. 대한민국 유통업계에서 이런 성장 곡선을 그린 회사는 다이소밖에 없습니다. 매장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 다이소 매장은 1,600개가 넘습니다. 스타벅스가 약 1,900개, 올리브영이 약 1,300개예요. 다이소는 이미 올리브영을 추월했고 스타벅스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 매장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매장당 매출을 올리는 전략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있고 이미 충분히 많으니까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1,000원짜리 팔아서 도대체 얼마나 남는 걸까요? 이걸 정확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이소의 평균 매출 원가율은 62%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0원짜리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을 만들거나 사오는데 620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380원이 남죠? 이걸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장 임대료 내야죠. 직원 월급 줘야죠. 물류비 들죠. 전기세 나가죠. 이런 비용을 다 빼야 합니다. 이걸 판매 관리비라고 하는데 다이소는 이게 약 28.7% 수준입니다. 1,000원 기준으로 287원이에요. 380원에서 287원 빼면 93원이 남습니다. 이게 영업이익이에요. 1,000원짜리 하나 팔면 93원 남는 겁니다. 93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다이소는 1년에 몇 개나 팔까요? 약 40억 개입니다. 40억 개에 93원을 곱하면 3,720억 원이에요. 실제 영업이익 3,711억 원과 거의 일치합니다. 93원이 40억 번 쌓이면 3,700억이 됩니다. 이게 바로 박리담의 진짜 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이소의 원가율 62%는 일반 마트보다 훨씬 낮은 수치예요. 보통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공산품 원가율은
70에서 80% 수준입니다. 다이소는 62%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이소는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더 싸게 만들어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이소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소의 비밀 무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밀 무기, 거꾸로 계산법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목표 원가 관리, 영어로 타겟 코스팅이라고 해요. 보통 물건 가격은 어떻게 정할까요? 먼저 물건을 만들고 원가를 계산하고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정합니다. 원가가 800원이면 마진 200원 붙여서 1000원에 파는 식이죠. 다이소는 정반대로 합니다. 먼저 가격을 정해버려요. 이 물건은 무조건 1000원에 판다. 이렇게 못 박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계산합니다. 1000원에 팔고 380원 남기려면 원가는 620원이어야 해. 그러면 620원에 맞출 때까지 물건의 군사를 빼는 거예요. 이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볼게요. 다이어트 할 때 체중계에 올라가서 나 지금 75kg네? 5kg만 빼야지 하는 게 보통 방식이에요. 다이소 방식은 달라요. 나는 무조건 70kg이다. 이렇게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그 몸무게에 맞을 때까지 군사를 빼는 겁니다. 밥을 줄이든 운동을 하든 어떻게든 70kg을 맞추는 거예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원에 맞출 때까지 불필요한 것들을 쳐내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군사를 뺄까요? 바구니를 예로 들어볼게요. 손잡이 금형을 단순하게 바꿉니다. 포장지 인쇄 색깔 수를 줄입니다. 4도 인쇄 대신 2도 인쇄로. 나사 개수를 줄이고 조립 방식을 바꿉니다. 핵심은 예쁜 것보다 기능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바구니는 물건을 담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본질적인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다이소 물건들이 단순하게 생긴 겁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건강기능식품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동근당 건강에 락토핏 유산균 있죠? 약국에서 사면 2만원에 50호 묶음입니다. 그런데 다이소형 락토핏은 5,000원에 17호예요. 용량을 줄이고 포장 재질을 저렴하게 바꾸고 화려한 박스 대신 심플한 파우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000원에 맞춘 거예요. 안에 든 유산균 품질은 똑같습니다. 포장만 바꾼 거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VT 리드샷 아시죠? 올리브영에서 15,000원 넘게 하는 그 앰플이요. 다이소에서는 3,000원에 팝니다. 용량을 줄이고 용기를 단순하게 만들고 포장을 최소화해서 가격을 맞춘 겁니다. 사실 화장품 가격에서 상당 부분은 용기 값이에요. 예쁜 유리병, 화려한 박스 이런 게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다이소는 이걸 확 줄여버린 거죠. 정리하면 다이소는 가격표를 먼저 붙여놓고 물건을 그 가격에 맞추는 역발상 전략을 씁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 무기예요.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싸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 무기, 현금 물대포입니다.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물건을 받고 나서 대금을 바로 안 줍니다. 어음이라는 걸 써요. 30일 뒤에 돈 줄게, 90일 뒤에 줄게 이런 식이죠.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물건은 줬는데 돈은 한참 뒤에 받는 거예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사장님이 이번 달 월급은 석 달 뒤에 줄게 이러면 어떨까요? 당장 월세 내야 하고 밥 먹어야 하고 카드값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원자재 사야 하고 직원 월급 줘야 하고 전기세 내야 하는데 대금이 90일 뒤에 들어오면 자금이 막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요. 이자 내면서요. 다이소는 다릅니다. 100% 현금 결제입니다. 납품하면 바로 혹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현금으로 대금을 쳐줍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공장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A 회사는 물건 납품하면 90일 뒤에 어음으로 주고 B 회사인 다이소는 바로 현금으로 줍니다. 어디에 물건 대고 싶을까요? 당연히 다이소죠. 그러면 다이소는 이 유리한 위치를 협상에 활용합니다. 우리는 현금으로 바로 줄 테니까 단가 좀 깎아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공장 입장에서도 나쁜 거래가 아닙니다. 어차피 다른 데 납품하면 석 달 기다려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은행 이자 내야 하니까요. 차라리 단가 10% 깎아주고 현금 바로 받는 게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규모의 경제가 붙습니다. 다이소는 한 번 주문할 때 수십만 개씩 발주합니다. 공장 입장에서는 대박이에요. 기계 한번 세팅해 놓으면 멈추지 않고 쭉 돌릴 수 있거든요. 공장 기계는 멈추면 손해입니다. 가동률 100%가 제일 좋아요. 다이소처럼 대량으로 꾸준히 주문해 주는 곳은 공장에겐 VIP 고객인 거죠. 그래서 납품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금 즉시 결제 플러스 대량 발주. 이 조합으로 다이소는 납품 단가를 경쟁사보다 10에서 20%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비밀 무기예요. 세 번째 비밀 무기. 광고비 0% 전략입니다. 다이소의 연간 광고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40억 원입니다. 많아 보이죠? 그런데 매출 대비로 계산하면 0.1%예요. 4조 원 매출에 40억 원 광고비. 비교해 볼게요. 쿠팡은 매출의 2에서 3%를 광고했습니다. 올리브영도 비슷해요. 다이소는 0.1%입니다. 20배에서 30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다이소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다이소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미 광고거든요. 싸고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박혀 있어요. 굳이 TV 광고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오히려 요즘은 유튜버들이 다이소 광고를 대신해 줍니다. 다이소 꿀템 추천, 다이소 신상 털이, 다이소 화장품 리뷰, 이런 영상이 수백만 개예요. 다이소가 돈 안 들이고 홍보되는 겁니다. 입소문이 최고의 마케팅인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이소 매장 위치를 보면 대부분 2층이나 지하입니다. 1층 노른자 자리는 임대료가 비싸거든요. 다이소는 일부러 2층으로 올라갑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찾아오니까요. 이렇게 임대료도 아끼고 광고비도 아낍니다. 네 번째 비밀 무기, AI 물류혁명입니다. 다이소가 전국 1600개 매장에 3만여 종의 상품을 매일 공급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첨단 물류 시스템입니다. 다이소는 현재 전국에 4대 허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 남사, 부산, 양주, 그리고 2027년 완공 예정인 세종 허브센터까지. 이 4곳이 전국 물류를 책임지고 있어요. 특히 세종 허브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연면적 16만 제곱미터, 축구장 22개 크기예요. 여기가 완공되면 온라인몰 다이소몰의 배송 경쟁력이 쿠팡 수준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동화 수준입니다. 다이소 물류센터에는 AI 로봇이 일합니다. 디팔레타이징 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다양한 크기의 박스들을 AI가 눈으로 보고 자동으로 하역해서 분류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할 필요가 없어요. 소터 시스템은 시간당 수만 개의 상품을 매장별로 자동 분류해서 배송 트럭에 싣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물류비에서 가장 큰 비중이 인건비거든요. 로봇이 대신 일하면 인건비가 확 줄어듭니다. 실제로 비교해보면 올리브영의 물류비는 연간 약 2,800억 원 수준입니다. 다이소는 500에서 600억 원이에요. 비슷한 규모의 매장을 운영하는데 물류비가 5분의 1 수준인 거죠. 이 차이가 영업이익률 격차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이소의 4가지 비밀 무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거꾸로 계산법. 가격을 먼저 정하고 원가를 맞춘다. 둘째, 현금 물대포. 즉시 현금 결제로 납품 단가를 낮춘다. 셋째, 광고비 0%. 브랜드 자체가 광고다. 넷째, AI 물류혁명. 로봇이 일해서 물류비를 줄인다. 이 4가지가 합쳐져서 영업이익률 9.35%라는 괴물 수익성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이소의 성장에는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 영역 확장이에요. 다이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청소용품, 수납함, 주방용품, 이런 생활 잡화죠. 그런데 최근 다이소는 완전히 다른 영역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2024년 다이소 뷰티 매출은 전년 대비 144% 급증했습니다. 2배가 뛴 거예요. VT 리들샷이 대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됐습니다. 올리브영에서 품절되던 그 제품이 다이소에서 3,000원에 풀리니까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죠. 샤넬밤이라고 불리는 소냄박 멀티컬러 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같은 대기업들도 다이소 전용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몽드의 다이소 버전 미모, 에뛰드의 플레이 열공인, 토니모리의 본셉, 이렇게 다이소 전용 세컨 브랜드가 쏟아지고 있어요.
2024년 말 기준으로 다이소에서 파는 뷰티 브랜드는 60개, 상품 수는 500개가 넘습니다. 2023년에 26개 브랜드, 250개 상품이었는데 딱 2배로 늘었어요. 올리브영이 프리미엄과 중고가 위주로 큐레이션하면서 가격대가 높아진 틈을 타서 다이소가 5,000원 이하 화장품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 겁니다. 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다이소는 르카프, 스케쳐스 같은 유명 브랜드와 협업해서 스포츠웨어를 내놨습니다. 발열 내에 아시죠? 유니클로 히트텍이 1만원대예요. 다이소는 5,000원에 비슷한 품질의 발열 네일을 팝니다. 결과요? 2024년 겨울 시즌 다이소 이지웨어 매출이 86% 급증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의 기본템은 다이소에서 사자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다이소의 이런 성장이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사실 다이소라는 이름은 원래 일본 것입니다. 일본 다이소 상교가 1977년부터 백엔숍을 운영했거든요. 한국 다이소는 2001년에 일본 다이소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이름을 빌려 쓴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한국 다이소와 일본 다이소의 운명이 완전히 갈렸다는 거예요. 일본 다이소 상교는 2024년 3월 기준 부채가 5천억엔,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입니다. 영업이익도 한국 다이소의 절반 수준이에요. 최근에는 실적 부진으로 구조조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다이소는 승승장구하고 있죠. 2023년에 일본 다이소가 갖고 있던 지분을 전부 사들여서 완전한 한국 기업이 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일본은 디플레이션 국가예요. 물가가 안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집니다. 둔일가 전략의 강점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반면 한국은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고물가 시대에 가격이 안 오르는 다이소의 가치가 더 빛나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물가가 오를수록 다이소는 더 잘 됩니다. 역설적이죠? 그러면 다이소의 미래는 어떨까요? 몇 가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2025년 매출은 4조 5천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 사이가 유력합니다. 올해 안에 확실히 4조 클럽에 입성할 거예요. 둘째, 온라인 배송 경쟁력이 대폭 강화됩니다. 다이소몰 월간 이용자가 이미 400만 명을 넘었고 이길 배송과 당일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요. 세종 허브센터가 완공되면 온라인 물류 능력이 한 단계 점프합니다. 셋째, IPO, 그러니까 주식시장 상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이미 1조 원을 넘었고 일본 지분도 정리했으니 경영권이 안정됐어요. 물류 투자와 해외 진출 자금을 마련하려면 상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넷째, 카테고리 확장은 계속됩니다. 뷰티, 패션, 다음은 펩, 캠핑, 홈 인테리어 시장이에요. 이미 관련 상품을 늘리고 있고 전문 브랜드 못지않은 품질로 시장을 잠식할 겁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균형 있게 봐야죠. 첫 번째 리스크, 안전성 이슈입니다. 2024년 말에 다이소에서 파는 어린이 인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배 넘게 검출돼서 리콜됐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싸구려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사실 다이소는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직구 플랫폼에 안전성 문제 덕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다이소 제품에서도 문제가 나오면 그 이점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리스크, 규제와 이익단체 갈등입니다.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확대하자 약사회가 반발했어요. 제약사들한테 다이소 납품 중단을 압박한 겁니다. 공정위가 이걸 조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계속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리스크, 시커머스의 위협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한국 시장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직구니까 중간 유통이 아예 없고 배송비 보조금까지 태워서 가격을 낮추고 있어요. 다만 다이소는 즉시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을 동네에서 바로 살 수 있거든요. 관리는 5일에서 7일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직접 보고 만져보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이걸로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이소가 1,000원짜리 팔아서 3,700억 원을 남기는 비결. 첫째, 거꾸로 계산법입니다. 가격을 먼저 정하고 원가를 그 가격에 맞춥니다. 포장 줄이고 디자인 단순화하고 기능에만 집중해서 군사를 빼는 거예요. 둘째, 현금 물대포입니다.
납품업체 100% 현금 즉시 결제로 단가 협상력을 확보합니다. 대량 발주로 규모의 경제까지 달성하고요. 셋째, 광고비 0% 전략입니다. 브랜드 자체가 광고니까 TV 광고 안 해도 됩니다. 2층 매장으로 임대료도 아끼고. 넷째, AI 물류 형량입니다. 로봇이 물류센터에서 일해서 인건비와 물류비를 경쟁사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다이소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이소는 유통회사가 아니라 비용공학회사입니다. 싸게 파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더 싸게 만들어 오는 게 핵심입니다. 제품의 본질, 그러니까 기능만 남기고 모든 거품을 제거하는 거예요. 포장, 마케팅, 중간 유통, 이런 군사를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이소 쇼핑할 때 도움될 팁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신상품은 다이소몰 앱에서 먼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매장마다 입고 상품이 다르거든요. 앱에서 재고 확인하고 가면 헛걸음 안 해요. 둘째, 뷰티 제품은 대형 매장 위주로 가시면 좋습니다. 화장품 코너가 넓은 곳이 품목이 더 다양해요. 강남역점, 영동점 같은 대형 매장 추천드립니다. 셋째, 건강기능식품은 용량 대비 가격을 꼭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소 제품이 무조건 싼 건 아니에요. 소용량이라 그램당 가격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쌀 수도 있거든요. 대용량이 필요하면 일반 매장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 다이소는 현재 비상장 기업입니다. 직접 주식을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IPO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뉴스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소 협력업체 중에 상장된 곳들이 있어요. 다이소에 물건대는 중소기업들 중 실적이 좋아지는 곳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본인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는 거 아시죠?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다이소는 박리담회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비용공학으로 원가 자체를 낮춰서 9%대 마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격 역설계, 현금 결제, 광고비 제로, AI 물류, 이 4가지 무기가 합쳐져서 유통업계의 괴물이 탄생한 거예요. 앞으로 다이소가 어디까지 클지, 정말 IPO를 할지, 해외 진출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볼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은 다이소에서 어떤 물건을 제일 많이 사시나요? 그리고 다이소가 앞으로 진출했으면 하는 분야가 있다면 뭘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편의점에서 껌 한 통 사면 1,500원입니다. 커피 한 잔은 5,000원이 넘죠. 그런데 다이소는 아직도 1,000원짜리 물건을 팝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가격이에요. 다이소 가서 물건 사신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이 가격표는 2006년에 정해진 거예요. 20년 가까이 똑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싸게 파는 곳은 남는 게 없어야 정상입니다. 물가는 2배 넘게 올랐는데 가격은 그대로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다이소의 영업이익률은 9.35%예요. 이마트 0.16%, 쿠팡 1.46%를 완전히 압도하는 수치죠. 가장 싸게 파는 곳이 가장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가격은 안 올리는데 돈은 더 번다? 도대체 다이소는 어떤 마법을 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1,000원짜리 팔아서 진짜 얼마나 남는지 낱낱이 계산해봅니다. 두 번째, 다이소만 쓸 수 있는 비밀 무기 4가지를 파헤칩니다. 세 번째, 다이소가 앞으로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다이소의 돈 버는 구조가 완벽하게 이해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다이소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2024년 다이소 매출은 3조 9,689억 원입니다. 4조 원 턱 밑까지 왔어요. 전년 대비 14.7% 성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입니다. 3,711억 원. 1년 사이에
41.8%나 뛰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교를 해볼게요. 이마트 영업이익률 0.16%, 쿠팡 1.46%입니다. 다이소는 9.35%예요. 이마트보다 58배, 쿠팡보다 6배 이상 높습니다. 가장 싸게 파는 곳이 가장 많이 남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되더라고. 다이소의 성장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1년 다이소 매출은 204억 원이었습니다. 동네 중소기업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07년에 1000억을 찍습니다. 2014년에 1조 원을 돌파하고 2019년에 2조 원, 그리고 2024년에 4조 원 코앞까지 왔습니다. 23년 만에 200배가 커졌습니다. 5년마다 매출이 2배씩 뛴 거예요. 대한민국 유통업계에서 이런 성장 곡선을 그린 회사는 다이소밖에 없습니다. 매장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 다이소 매장은 1,600개가 넘습니다. 스타벅스가 약 1,900개, 올리브영이 약 1,300개예요. 다이소는 이미 올리브영을 추월했고 스타벅스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 매장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매장당 매출을 올리는 전략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있고 이미 충분히 많으니까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1,000원짜리 팔아서 도대체 얼마나 남는 걸까요? 이걸 정확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이소의 평균 매출 원가율은 62%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0원짜리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을 만들거나 사오는데 620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380원이 남죠? 이걸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장 임대료 내야죠. 직원 월급 줘야죠. 물류비 들죠. 전기세 나가죠. 이런 비용을 다 빼야 합니다. 이걸 판매 관리비라고 하는데 다이소는 이게 약 28.7% 수준입니다. 1,000원 기준으로 287원이에요. 380원에서 287원 빼면 93원이 남습니다. 이게 영업이익이에요. 1,000원짜리 하나 팔면 93원 남는 겁니다. 93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다이소는 1년에 몇 개나 팔까요? 약 40억 개입니다. 40억 개에 93원을 곱하면 3,720억 원이에요. 실제 영업이익 3,711억 원과 거의 일치합니다. 93원이 40억 번 쌓이면 3,700억이 됩니다. 이게 바로 박리담의 진짜 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이소의 원가율 62%는 일반 마트보다 훨씬 낮은 수치예요. 보통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공산품 원가율은 70에서 80% 수준입니다. 다이소는 62%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이소는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더 싸게 만들어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이소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소의 비밀 무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밀 무기, 거꾸로 계산법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목표 원가 관리, 영어로 타겟 코스팅이라고 해요. 보통 물건 가격은 어떻게 정할까요? 먼저 물건을 만들고 원가를 계산하고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정합니다. 원가가 800원이면 마진 200원 붙여서 1,000원에 파는 식이죠. 다이소는 정반대로 합니다. 먼저 가격을 정해버려요. 이 물건은 무조건 1,000원에 판다. 이렇게 못 박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계산합니다. 1,000원에 팔고 380원 남기려면 원가는 620원이어야 해. 그러면 620원에 맞출 때까지 물건의 군사를 빼는 거예요. 이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볼게요. 다이어트 할 때 체중계에 올라가서 나 지금 75kg네? 5kg만 빼야지 하는 게 보통 방식이에요. 다이소 방식은 달라요. 나는 무조건 70kg이다. 이렇게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그 몸무게에 맞을 때까지 군사를 빼는 겁니다. 밥을 줄이든 운동을 하든 어떻게든 70kg을 맞추는 거예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원에 맞출 때까지 불필요한 것들을 쳐내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군사를 뺄까요? 바구니를 예로 들어볼게요. 손잡이 금형을 단순하게 바꿉니다. 포장지 인쇄 색깔 수를 줄입니다. 4도 인쇄 대신 2도 인쇄로 나사 개수를 줄이고 조립 방식을 바꿉니다. 핵심은
예쁜 것보다 기능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바구니는 물건을 담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본질적인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다이소 물건들이 단순하게 생긴 겁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건강기능식품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둥근단 건강에 락토핏 유산균 있죠? 약국에서 사면 2만원에 50호 묶음입니다. 그런데 다이소형 락토핏은 5,000원에 17포예요. 용량을 줄이고 포장 재질을 저렴하게 바꾸고 화려한 박스 대신 심플한 파우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000원에 맞춘 거예요. 안에 든 유산균 품질은 똑같습니다. 포장만 바꾼 거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VT 리드샷 아시죠? 올리브영에서 15,000원 넘게 하는 그 앰플이요. 다이소에서는 3,000원에 팝니다. 용량을 줄이고 용기를 단순하게 만들고 포장을 최소화해서 가격을 맞춘 겁니다. 사실 화장품 가격에서 상당 부분은 용기 값이에요. 예쁜 유리병, 화려한 박스 이런 게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다이소는 이걸 확 줄여버린 거죠. 정리하면 다이소는 가격표를 먼저 붙여놓고 물건을 그 가격에 맞추는 역발상 전략을 씁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 무기예요.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싸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 무기, 현금 물대포입니다.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물건을 받고 나서 대금을 바로 안 줍니다. 어음이라는 걸 써요. 30일 뒤에 돈 줄게, 90일 뒤에 줄게 이런 식이죠.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물건은 줬는데 돈은 한참 뒤에 받는 거예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사장님이 이번 달 월급은 석 달 뒤에 줄게 이러면 어떨까요? 당장 월세 내야 하고 밥 먹어야 하고 카드값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원자재 사야 하고 직원 월급 줘야 하고 전기세 내야 하는데 대금이 90일 뒤에 들어오면 자금이 막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요. 이자 내면서요. 다이소는 다릅니다. 100% 현금 결제입니다. 납품하면 바로 혹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현금으로 대금을 쳐줍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공장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A 회사는 물건 납품하면 90일 뒤에 어음으로 주고 B 회사인 다이소는 바로 현금으로 줍니다. 어디에 물건 대고 싶을까요? 당연히 다이소죠. 그러면 다이소는 이 유리한 위치를 협상에 활용합니다. 우리는 현금으로 바로 줄 테니까 단가 좀 깎아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공장 입장에서도 나쁜 거래가 아닙니다. 어차피 다른 데 납품하면 석 달 기다려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은행 이자 내야 하니까요. 차라리 단가 10% 깎아주고 현금 바로 받는 게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규모의 경제가 붙습니다. 다이소는 한 번 주문할 때 수십만 개씩 발주합니다. 공장 입장에서는 대박이에요. 기계 한번 세팅해 놓으면 멈추지 않고 쭉 돌릴 수 있거든요. 공장 기계는 멈추면 손해입니다. 가동률 100%가 제일 좋아요. 다이소처럼 대량으로 꾸준히 주문해 주는 곳은 공장에겐 VIP 고객인 거죠. 그래서 납품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금 즉시 결제 플러스 대량 발주. 이 조합으로 다이소는 납품 단가를 경쟁사보다 10에서 20%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비밀 무기예요. 세 번째 비밀 무기, 광고비 0% 전략입니다. 다이소의 연간 광고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40억 원입니다. 많아 보이죠? 그런데 매출 대비로 계산하면 0.1%예요. 4조 원 매출에 40억 원 광고비. 비교해 볼게요. 쿠팡은 매출의 2에서 3%를 광고했습니다. 올리브영도 비슷해요. 다이소는 0.1%입니다. 20배에서 30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다이소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다이소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미 광고거든요. 싸고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박혀 있어요. 굳이 TV 광고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오히려 요즘은 유튜버들이 다이소 광고를 대신해 줍니다. 다이소 꿀템 추천, 다이소 신상 털이, 다이소 화장품 리뷰, 이런 영상이 수백만 개예요. 다이소가 돈 안 들이고 홍보되는 겁니다. 입소문이 최고의 마케팅인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이소 매장 위치를 보면 대부분 2층이나 지하입니다. 1층 노른자 자리는 임대료가 비싸거든요. 다이소는 일부러 2층으로 올라갑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찾아오니까요.
이렇게 임대료도 아끼고 광고비도 아낍니다. 네 번째 비밀 무기, AI 물류혁명입니다. 다이소가 전국 1600개 매장에 3만여 종의 상품을 매일 공급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첨단 물류 시스템입니다. 다이소는 현재 전국에 4대 허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 남사, 부산, 양주, 그리고 2027년 완공 예정인 세종 허브센터까지 이 4곳이 전국 물류를 책임지고 있어요. 특히 세종 허브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연면적 16만 제곱미터, 축구장 22개 크기예요. 여기가 완공되면 온라인몰 다이소몰의 배송 경쟁력이 쿠팡 수준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동화 수준입니다. 다이소 물류센터에는 AI 로봇이 일합니다. 디팔레타이징 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다양한 크기의 박스들을 AI가 눈으로 보고 자동으로 하역해서 분류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할 필요가 없어요. 소터 시스템은 시간당 수만 개의 상품을 매장별로 자동 분류해서 배송 트럭에 싣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물류비에서 가장 큰 비중이 인건비거든요. 로봇이 대신 일하면 인건비가 확 줄어듭니다. 실제로 비교해보면 올리브영의 물류비는 연간 약 2,800억 원 수준입니다. 다이소는 500에서 600억 원이에요. 비슷한 규모의 매장을 운영하는데 물류비가 5분의 1 수준인 거죠. 이 차이가 영업이익률 격차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이소의 4가지 비밀 무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거꾸로 계산법. 가격을 먼저 정하고 원가를 맞춘다. 둘째, 현금 물대포. 즉시 현금 결제로 납품 단가를 낮춘다. 셋째, 광고비 0%. 브랜드 자체가 광고다. 넷째, AI 물류혁명. 로봇이 일해서 물류비를 줄인다. 이 4가지가 합쳐져서 영업이익률 9.35%라는 괴물 수익성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이소의 성장에는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 영역 확장이에요. 다이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청소용품, 수납함, 주방용품, 이런 생활 잡화죠. 그런데 최근 다이소는 완전히 다른 영역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2024년 다이소 뷰티 매출은 전년 대비 144% 급증했습니다. 2배가 뛴 거예요. VT 리들샷이 대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됐습니다. 올리브영에서 품절되던 그 제품이 다이소에서 3,000원에 풀리니까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죠. 샤넬밤이라고 불리는 소냄박 멀티컬러 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같은 대기업들도 다이소 전용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몽드의 다이소 버전 미모, 에뛰드의 플레이얼 공인, 토니모리의 본셉, 이렇게 다이소 전용 세컨 브랜드가 쏟아지고 있어요. 2024년 말 기준으로 다이소에서 파는 뷰티 브랜드는 60개, 상품 수는 500개가 넘습니다. 2023년에 26개 브랜드, 250개 상품이었는데 딱 2배로 늘었어요. 올리브영이 프리미엄과 중고가 위주로 큐레이션하면서 가격대가 높아진 틈을 타서 다이소가 5,000원 이하 화장품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 겁니다. 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다이소는 르카프, 스케쳐스 같은 유명 브랜드와 협업해서 스포츠웨어를 내놨습니다. 발열 내에 아시죠? 유니클로 히트텍이 1만원대예요. 다이소는 5,000원에 비슷한 품질의 발열 네일을 팝니다. 결과요? 2024년 겨울 시즌 다이소 이지웨어 매출이 86% 급증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의 기본템은 다이소에서 사자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다이소의 이런 성장이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사실 다이소라는 이름은 원래 일본 것입니다. 일본 다이소 상교가 1977년부터 백엔숍을 운영했거든요. 한국 다이소는 2001년에 일본 다이소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이름을 빌려 쓴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한국 다이소와 일본 다이소의 운명이 완전히 갈렸다는 거예요. 일본 다이소 상교는 2024년 3월 기준 부채가 5천억엔,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입니다. 영업이익도 한국 다이소의 절반 수준이에요. 최근에는 실적 부진으로 구조조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다이소는 승승장구하고 있죠. 2023년에 일본 다이소가 갖고 있던 지분을 전부 사들여서 완전한 한국 기업이 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일본은 디플레이션 국가예요. 물가가 안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집니다. 둔일과 전략의 강점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반면 한국은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고물가 시대에 가격이 안 오르는 다이소의 가치가 더 빛나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물가가 오를수록 다이소는 더 잘 됩니다. 역설적이죠? 그러면 다이소의 미래는 어떨까요? 몇 가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2025년 매출은 4조 5천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 사이가 유력합니다. 올해 안에 확실히 4조 클럽에 입성할 거예요. 둘째, 온라인 배송 경쟁력이 대폭 강화됩니다. 다이소몰 월간 이용자가 이미 400만 명을 넘었고 이길 배송과 당일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요. 세종 허브센터가 완공되면 온라인 물류 능력이 한 단계 점프합니다. 셋째, IPO, 그러니까 주식시장 상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이미 1조 원을 넘었고 일본 지분도 정리했으니 경영권이 안정됐어요. 물류 투자와 해외 진출 자금을 마련하려면 상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넷째, 카테고리 확장은 계속됩니다. 뷰티, 패션, 다음은 펩, 캠핑, 홈 인테리어 시장이에요. 이미 관련 상품을 늘리고 있고 전문 브랜드 못지않은 품질로 시장을 잠식할 겁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균형 있게 봐야죠. 첫 번째 리스크, 안전성 이슈입니다. 2024년 말에 다이소에서 파는 어린이 인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배 넘게 검출돼서 리콜됐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싸구려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사실 다이소는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직구 플랫폼에 안전성 문제 덕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다이소 제품에서도 문제가 나오면 그 이점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리스크, 규제와 이익단체 갈등입니다.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확대하자 약사회가 반발했어요. 제약사들한테 다이소 납품 중단을 압박한 겁니다. 공정위가 이걸 조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계속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리스크, 시커머스의 위협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한국 시장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직구니까 중간 유통이 아예 없고 배송비 보조금까지 태워서 가격을 낮추고 있어요. 다만 다이소는 즉시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을 동네에서 바로 살 수 있거든요. 관리는 5일에서 7일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직접 보고 만져보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이걸로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이소가 1,000원짜리 팔아서 3,700억 원을 남기는 비결. 첫째, 거꾸로 계산법입니다. 가격을 먼저 정하고 원가를 그 가격에 맞춥니다. 포장 줄이고 디자인 단순화하고 기능에만 집중해서 군사를 빼는 거예요. 둘째, 현금 물대포입니다. 납품업체의 100% 현금 즉시 결제로 단가 협상력을 확보합니다. 대량 발주로 규모의 경제까지 달성하고요. 셋째, 광고비 0% 전략입니다. 브랜드 자체가 광고니까 TV 광고 안 해도 됩니다. 2층 매장으로 임대료도 아끼고. 넷째, AI 물류 혁명입니다. 로봇이 물류센터에서 일해서 인건비와 물류비를 경쟁사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다이소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이소는 유통회사가 아니라 비용공학회사입니다. 싸게 파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더 싸게 만들어 오는 게 핵심입니다. 제품의 본질, 그러니까 기능만 남기고 모든 거품을 제거하는 거예요. 포장, 마케팅, 중간 유통, 이런 군사를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이소 쇼핑할 때 도움될 팁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신상품은 다이소몰 앱에서 먼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매장마다 입고 상품이 다르거든요. 앱에서 재고 확인하고 가면 헛걸음 안 해요. 둘째, 뷰티 제품은 대형 매장 위주로 가시면 좋습니다. 화장품 코너가 넓은 곳이 품목이 더 다양해요. 강남역점, 영동점 같은 대형 매장 추천드립니다. 셋째, 건강기능식품은 용량 대비 가격을 꼭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소 제품이 무조건 싼 건 아니에요. 소용량이라 그램당 가격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쌀 수도 있거든요. 대용량이 필요하면 일반 매장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 다이소는 현재 비상장 기업입니다. 직접 주식을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IPO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뉴스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소 협력업체 중에 상장된 곳들이 있어요. 다이소에 물건대는 중소기업들 중 실적이 좋아지는 곳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본인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는 거 아시죠?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다이소는 박리담회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비용공학으로 원가 자체를 낮춰서 9%대 마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격 역설계, 현금 결제, 광고비 제로, AI 물류, 이 네 가지 무기가 합쳐져서 유통업계의 괴물이 탄생한 거예요. 앞으로 다이소가 어디까지 클지, 정말 IPO를 할지, 해외 진출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볼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은 다이소에서 어떤 물건을 제일 많이 사시나요? 그리고 다이소가 앞으로 진출했으면 하는 분야가 있다면 뭘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